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박하준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191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크게 국내와 해외로 양상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항일 비밀결사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했고, 대표적으로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여러 지역에 조직을 하게 됐다. 주로 만주,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했다라고 했죠. 자, 오늘은 10년대에서 20년대로 이제 넘어가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3.1운동 아주 유명한 또 우리의 민주운동 중 하나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는 170쪽, 여러분 교과서 170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쌤이 한국사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 세계사 배경을 설명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러시아 혁명의 주도자였던 레닌이 민족 해방 운동을 전개했다든지, 혹은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다든지 하면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해방 운동을 지원해주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3.1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결정적 배경이 됐던 사건 중 하나를 이제 꼽아보자면, 여러분 교과서 중간에 보면은 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밑줄.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이 부분의 밑줄. 3.1운동의 어떤 발단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1919년 2월 8일에 우리나라 유학생들이죠.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발표한 게 바로 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28 독립선언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독립선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만세운동 전개를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만세운동의 시기를 이제 언제쯤으로 잡을까를 논의하던 중에 언제 시기를 언제로 정했냐 하면은 여기 밑줄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고종의 국장일에 즈음하여 대규모 비폭력 평화 시위를 벌인다. 나와 있죠. 이제 국장일이라는 건 이제 고종의 장례일을 말하는 거예요. 고종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날이 3월 3일이었는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니까 그때 독립만세 운동을 진행해보자 라고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3월 3일 당일은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3월 3일 당일은 이제 안 되고, 그럼 그 전날 3월 2일로 할까 했다가 이제 3월 2일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 이제 기독교에서 지키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했죠. 그래서 또 독립운동가들 중에 또 많은 기독교계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일요일 3월 2일은 안 됐고, 그 전날이었던 3월 1일 토요일이 바로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날로 결정됩니다. 이제 옆에 171쪽 넘어가면 바로 1919년 3월 1일로 만세운동 날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민족 대표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민족 대표 33명이 모여서 각종 종교계 지도자들 또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탑골공원에서 이제 독립선언서 있죠. 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발표를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만세운동 소식을 이제 다른 대중들도 알고 이 탑골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소규모로 그냥 일본 경찰과 그렇게 충돌하지
할 걸 예상하지 않고 그냥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거 자칫하면 일본 경찰과 막 충돌해서 되게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이제 민족대표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민족대표들이 원래 모이기로 했던 탑골공원에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 교과서에 나와있지만 이제 태화관이라고 하는 이제 식당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따로 모여갖고 이 민족대표들끼리 그냥 독립선언서를 읽고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한 다음에 일본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그냥 자수를 하죠. 그래서 그냥 자진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3.1운동을 기획한 민족 대표들의 역할은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탑골공원에 지금 막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민족 대표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탑골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3.1운동 만세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평양, 원산, 부산, 합천 이런 여러 다양한 도시들의 3.1운동이 빠르게 퍼져나갔다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시위에 참여하는 이제 계층들이 어떤 학생 혹은 어떤 특정 집단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교사, 상인, 노동자,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거의 전 국민이 참여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점.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위가 점점 도시뿐만이 아니라 농촌으로도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날 있잖아요. 마을에는 뭐 5일장, 3일장 이런 식으로 해서 7일장 장날이 열릴 때 이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중심으로 이 만세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또 농촌에 또 3.1운동이 잘 퍼져나갔던 이유가 여러분 그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기억하나요? 무단 통치 시기에 그 어떤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농사지을 땅을 잃게 되잖아요. 총독부에 빼앗기면서.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이 땅을 빼앗긴 거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불만이 바로 3.1운동을 통해서 퍼져나왔기 때문에 이런 농촌으로 이 시위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일본이 이제 가만 놔두지 않죠. 이런 3.1운동. 당연히 일본은 당시 헌병 경찰제였기 때문에 1910년대 헌병 경찰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너무 심하게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제 3.1운동 전개하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양상이 이제 원래는 비폭력, 평화주의로 가려고 했던 게 점점 무력투쟁화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죠. 이제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나 막 가족들을 이 일본 헌병 경찰들이 막 쏴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막 진짜 막 눈이 뒤집힐 정도로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먹어서 정말 뭐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폭력 평화 시위가 여기 또 밑줄 비폭력 평화 시위가 점차 민중이 주도하는 무력 투쟁 운동으로 발전했다 라는 점. 시의 양상이 바뀌어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탄압을 하죠. 이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이제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죽이고 때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171조 역사 속 이야기 요 밑에 자료를 보면은 대표적인 그 사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뭐냐면 제암리 학살 사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암리 학살 사건은 이제 일본이 3.1운동을 탄압하면서
벌였던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예요. 이제 이 제암리라는 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마을인데, 이 화성이 특히나 이제 3.1운동이 전개가 활발했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 경기도 화성을 되게 눈엣 가시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화성 주민들을 이제 뿌리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일본군이 이제 제암리 화성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내가 3.1운동 너네 시위하는 거 너무 좀 심하게 탄압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식 사과하려고 하니까 저기 제암리 교회에 다들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했고, 약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사람들이 일부러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일본군이 강제로 끌고 갑니다. 좀 약간 이상하죠?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과 받는 사람을 굳이 강제로 끌고 나온다?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지만, 아무튼 일본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암리 교회로 주민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다 모이셨군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선 어떻게 해요? 교회 문을 완전히 다 폐쇄시켜버리죠. 문을 폐쇄해서 잠가버리고 교회의 그 창문을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주민들에게 사격을 해서 총으로 쏴 죽입니다. 주민들을 죽이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도망 나오려는 사람도 일본 군에 의해서 다 살해당하죠. 그리고 이걸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일본의 비인간적인 이 반응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의 참고 영상으로도 더 자세히 나왔으니까 참고 영상도 꼭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까요? 다음 페이지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3.1운동의 의의, 다시 말하면 3.1운동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고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3.1운동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냐? 3.1운동은 일단 여기 세 번째 줄 끝에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줄 쳐볼게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다. 그렇죠? 거의 뭐 요즘에 촛불 집회에 맞먹을 정도로 아주 큰 규모로 이루어진 민족 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이었다라는 점이죠. 자,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세 가지 현상, 결과들이 있어요. 어떤 결과들이 나왔냐?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빗줄. 민주공화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져요. 이제 3.1운동을 할 때 그 민족대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민족대표들이 기획만 해놓고 실질적인 진행을 흐지부지하게 했기 때문에 이 3.1운동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대규모의 민족운동을 독립운동을 좀 제대로 이끌어갈 지도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바탕으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이걸 첫 번째. 자, 그럼 여기서 두 줄 내려와서 두 번째 결과 밑줄. 민족운동의 주체가 학생, 농민, 노동자, 여성 등으로 확대됐다. 이제 어떤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펼치는 주요 세력이 어떤 특정 집단 혹은 소수 몇 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됐다라는 점. 두 번째고요. 자, 마지막 세 줄 내려와서 끝에 또 밑줄 칠게요.
포괄적인 문안 통치를 문화 통치로 전환하였다. 우리 배웠죠? 10년대의 문안 통치가 바로 20년대의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죠. 그 바뀌게 되는 가장 큰 계기 중 하나로 작용을 했던 게 바로 3.1 운동이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3.1 운동이라는 게 세계사적으로도 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3.1 운동에 이어서 다른 나라들도 이 3.1 운동과 비슷한 어떤 민족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묶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여기에 또 밑줄을 쳐볼게요. 중국의 오사 운동 등 약소 민족의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뭐 중국의 오사 운동, 또 인도의 간디가 주도했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런 것들이 3.1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지죠. 그래서 이 점들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3.1 운동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문지에 있는 퀴즈를 또 여러분이 이어서 풀고 참고 영상까지 시청을 한 다음에 수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